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그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성폭행에는 강간, 추행, 그리고 성희롱, 그리고 최근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그 관련되는 어떤 그 법과, 그리고 어떤 사례, 그리고 어떤 판례들, 그리고 어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나 어떤 그런 성범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범죄의 그 보호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Sexual Self Determination입니다. 자,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그런 다른 사람과 이를 함께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그런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그런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그런 아동 청소년과 성인이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즉 폭행이나 협박과 관계없이, 혹은 사랑이나 합의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3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13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어떤 그 주위에서 우리나라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의 그 나이가 이 13세가 너무 좀 어리다고 이렇게 해서 한 15세나 이렇게 16세로 이렇게 연장하자는 이렇게 그런 어떤 안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이게 처리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와 이렇게 성관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3세가 넘는 그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이런 13세부터 그런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이런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강제성 여부 관계없이 서로 이렇게 사랑이나 합의나 동의라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그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교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13세부터 19세 미만의 그런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형법상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최근에는 중징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징계에는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는 그런 파면과 해임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강등과 정직이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 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되고, 그리고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해임은 어떤 퇴직급여나 수당은 전액 지급되고, 단 그 금품 비리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감액되겠습니다. 강등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그 1계급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직 3개월, 그리고 3개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이 됩니다. 연봉 적용자는 연봉 원래의 7할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보수나 연봉 적용자는 동일하게 감액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성희롱, 그리고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그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강간이라는 것은 그런 강제적인 수단으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강제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폭행과 협박을 의미하고, 간음이라는 것은 그 밑에 하단에 박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아닌 그런 성교 행위로서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에 어떤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며 어떤 자신의 성기가 상대방의 성기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수가 됩니다. 이 기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어떤 실현한 범죄를 의미하고 그 반대 개념이 미수라는 것은 그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범죄를 우리는 미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기수를 행한 사람들을 기수범, 그리고 미수를 행한 사람은 미수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강간이라는 것은 그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행은 어떤 성욕의 흥분, 그리고 자극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어떤 정상의 성적인 그런 수치 감정을 어떤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 행위는 남녀, 연령, 이하를 불문하고, 자, 그 행위가, 자, 범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그런 성적 의도하의 행위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자, 업무, 자, 고용, 그런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의 이유로 어떤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우리는 성희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017년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그 초중고 교사에 의한 그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에서 자, 교사의 그런 학생 성희롱 유형을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불이익 유형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신체적 유형입니다. 자, 예쁘다며 꼭 껴안기, 자, 헤드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 자,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자, 교복, 체육복 등 자,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자,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볼, 목, 허벅지, 자,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자, 복장을 지정하면서 자, 지도봉으로 신체의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나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 자, 본인에게 안마를 하라고 요청하거나 요청에 따라 안마를 하게 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절대로 그죠? 학교에 있는 교사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죠? 절대로 학생들의 몸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할머니나 이 할아버지가 그죠? 보통 이렇게 아주 어린 애들 그죠? 이렇게 귀엽다고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만지고 하는데 이거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그죠? 애들 잘못 만졌다 그러면 나 바로 구속입니다,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적 유행에는 자, 연인 사이에 부르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자, 이성 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그 나의 신체 부위, 가슴, 엉덩이, 뭐 성기의 크기나 모양, 그 몸매 등 외모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유, 자, 음담 패설을 하는 행위, 자, 수업 시간에 그런 암기를 위해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행위나 그런 성적인 비유, 음담 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가 있겠습니다. 자, 시각적인 유형에는 자, 슬금슬금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행위, 자, 나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 자, 나에게 그런 컴퓨터 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서 성적인 행위, 성적인 언행, 그리고 여성을 성적 대성화한 그런 엄란한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자, 나에게 성적인 비유, 자, 성적인 언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그런 엄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자, 칠판 등의 그런 성적인 비유나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그런 엄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자, 문구를 쓰는 행위, 그리고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자,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그런 만지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분위기 유형에서는 자, 좁은 그런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자,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자, 불쾌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상황,
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뭐 지켜보기, 뭐 기다리기, 그런 연락하기 등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분위기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사회적인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루밍이라는 것은 자, 마부가 자, 말을 빗질하고 자, 목욕시켜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서 원래 동물의 털 손질, 몸 단장, 차림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최근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 그런 자신을 가꾸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남성들을 일컬어서 그루밍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자, 남성인데도 자, 치장이나 그런 옷차림에 금전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 뭐 그런 무리를 말합니다. 자, 그루밍은 여성의 뷰티에 해당하는 그런 남성의 미용용으로 피부, 두발, 뭐 치아 관리는 물론 그런 성형수술까지 포함하는 뜻을 사용됩니다. 자, 그러나 그 뒤에 자, 이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자, 친분을 활용해서 그런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에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그런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자,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어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자,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에 이루어지는데 자,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루밍 성범죄는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그런 착취하기 전 그런 대상의 호감, 뭐 취미나 관심사 등을 파악을 해서 어떤 신뢰를 쌓는 등 그런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그런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성직자와 신도, 그리고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특히 정신과 의사와 그런 환자 등 그런 서열이 확실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가해자들은 자, 피해자에게 자,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공통의 관심을 나누거나 자,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그런 신뢰를 쌓고 자,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합니다. 자, 그루밍 성범죄는 자,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표면적으로 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자,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성범죄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법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에서 그 성풍속에 관한 죄입니다. 자, 242조 음행매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매개해서 간음하는 것을 영리매개라 합니다. 그리고 243조 음화반포. 즉 음란한 문서나 도화, 필름, 어떤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을 음화반포라 그럽니다. 그리고 244조 음화제조는 자, 음란한 물건을 제조한다거나 소지, 뭐 수입, 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45조 공연 음란이 있습니다. 자,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건데, 자, 이것은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자, 공연성을 요하며, 자, 여기서 공연성은 뭐 불특정 또는 어떤 다수인이 그런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음란 행위는 그 남녀 간을 불문하고 어떤 성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나체를 보이는 것, 성기나 유방의 노출, 뭐 키스, 뭐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은 음란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97조 강간은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그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 제297조 2 유사강간입니다.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어떤 신체, 성기는 제외합니다. 어떤 신체의 내부에 어떤 성기를 넣거나 어떤 성기 항문에 어떤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제298조 강제추행입니다. 어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하는 것인데 그 하단에 네모 박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강제추행죄에서 자, 추행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자, 객관적으로 자,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나 그런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추행은 자, 객관적으로 자, 수치감이나 도덕 감정을 자,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중요한 행위에 제한되며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나체로 만든다든가 어떤 성기나 여자의 유방을 만지는 것도 추행에 해당됩니다. 자, 제299조 자,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심실, 상실 또는 자, 한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단의 네모 박스를 한번 볼까요? 자, 심신 상실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거 불능의 상태란 심실,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술에 취해 있다거나 약물이나 수면제로 정신을 잃었다거나 깊은 잠이 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제300조 미수범입니다.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제302조 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또는 그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네모 박스를 한번 볼까요? 자, 위계라는 것은 그런 상대방을 그런 착오에 빠지게 해서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위계라 그러고, 자, 위력이라는 것은 그런 상대방의 의사의 자유를 그런 제압할 수 있는 힘인데, 폭행, 협박,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제304조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는데 이게 2009년도 이게 위헌 판결이 나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입니다. 이 부분은 미성년자 의제관관죄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일반적인 그런 간음이나 그런 추행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305조 2의 상습범, 자, 상습범은 자, 형의 2분의 1까지 이렇게 가중되고, 그리고 339조 강도 강간이 있습니다. 자, 강도가 사람을 강간할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 2009년 11월 26일 자, 형법 제304조 자,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판부는 자, 형법 제304조 중 자, 혼인을 빙자해 자, 음행의 상습적인 분야를 기망해 간음한 자 부문은 자,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고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어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반면에 자, 이강국, 조대현, 자, 송두환 재판관은 자, 형법 제304조는 처벌 대상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리고 법의 균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결혼을 염두에 둔 것처럼 속여 상대 여성을 속여서 자,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 혼인빙자 간음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자, 형법 제304조는 자, 헌법에서 보장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그런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자,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 복리를 위하여 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그런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그런 수권 규정이자,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선언한 것입니다. 자,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그런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자,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자,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 입법의 목적은 자,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자,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자, 헌법 제37조 제2항에 자,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사항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방법의 적정성 혹은 적절성.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자,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피해의 최소성. 자,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자,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자, 적절한 것이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자,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법익의 균형성. 자,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그런 공익과 자,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자, 보호되는 공익이 자,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잉 금지의 원칙은 자, 헌법이 정하는 자,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으로서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자, 위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그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입니다. 자, 1항을 보시면은 자, 우리 보통 그 형법에서 강간은 그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보다 그죠? 이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형법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무겁게 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은 그 유사강간이 있는데 자, 유사강간 같은 경우는 자, 형법에서는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유사강간은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갖다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은 그 강제추행이 있는데 형법에서 강제추행은 그죠?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강제추행은 자 2년 이상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성범죄는 형법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엄격하게 형을 집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폭력 범죄의 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7조 자, 13세 미만의 자,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입니다. 그 1항을 보시면 그죠? 진짜 이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형법이나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그죠? 더 무거워요, 이게. 그래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강간죄는 엄청나게 형이 무겁습니다, 이게. 무기징역이나 그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은 그 유사 강간 같은 경우도 그죠? 이거 뭐 날짜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7년 이상이고, 그리고 사망을 보시면은 강제추행도 5년 이상입니다. 자, 이 법은 그죠? 그 13세 미만의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자, 일반 형법과 그리고 일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더 엄격하게, 더 세게 어떤 법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성폭력 관련 그런 판례나 그런 어떤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강간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판시사항입니다. 자,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자, 강간죄의 객체인 자, 부녀의 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그런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 이런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판결 유지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그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여학생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의 범죄에 해당되네요.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간이나 그런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그리고 몰래카메라 등 그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1항만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그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그런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그 대부분 판결을 하나 보겠습니다. 판시사항입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그런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어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행을 불문합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와 그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그 대부분 판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판시사항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그런 성립 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골프장 여자분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그런 친분 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이런 협박에서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는 우리 제일 밑에 그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이때 그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러브샷이 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자, 수원지법 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시 사항입니다. 자, 피고인이 자, 지나가던 9세 여자아이를 불러서 자,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자,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에 자,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자, 판결 요지는 자, 피고인이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한 동네에 사는 그런 9세의 여자아이에게 지나가자 아이를 불러서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자,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회식 자리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자,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자, 당황스러운데 자,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네요. 자,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자, 언어적 행위에 의한 그런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는 자, 음란한 그런 농담을 하거나 자,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자,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직장 동료가 자,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어떤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자, 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자,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자,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그런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그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자, 판결 요지입니다. 자,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자, 남자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자, 몸을 밀착시키고 자, 등을 쓰다듬고 자,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을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자,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자, 학부모들에게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어떤 기소된 사안에서 자, 피해자들 진술의 어떤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피해자들이 자,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자, 피해자들이 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에 자, 신빙성이 있고 과거 교육 현장에서 훈계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해오던 언행이라도 자,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자,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자, 피고인의 행위는 자,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그런 추행에 해당하고 자,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자,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은 자,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선고 사례입니다. 자, 판시 사항입니다. 자, 초등학교 교사가 자, 교육 활동 중에 자,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자,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자,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입니다. 자, 판결 요지입니다. 자, 초등학교 교사가 자, 교육 활동 중 자,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자,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자, 그와 연대하여 자,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입니다. 자, 이와 관련되는 그 법조문은 민법 750조, 그 다음에 751조, 75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주문입니다. 자, 피고 1은 자, 원고 1에게 1,700만원, 자, 원고 4에게 또 1,700만원, 원고 7에게 1,700만원, 자,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자,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1, 원고 4, 원고 7에게 위 각 금원 중 각 1,200만원, 그리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 3, 5, 6, 8, 9에게 각 1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자 2008년 8월 9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는 연 5%,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사가 이렇게 추행 한번 잘못해버리면, 이 집단 추행 잘못해버리면 이렇게 손해배상도 책임도 진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그런 성관계 그런 어떤 사건의 사례입니다. 자, 충북의 한 중학교 유교사가 자,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자, 8일 충북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자, 미혼인 기억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그런 학교의 제자인 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 기업 교사를 자, 중징계 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자,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이 있습니다. 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서 자, 일벌 100개 하고 자,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에 대한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학교 측도 기업 교사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자, 경찰 관계자는 자, 성관계 대상이 자, 13세 미만이면 자,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관관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자,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자, 지난달 말 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니은 씨를 자, 파면했습니다. 니은 교사는 지난 6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헌법 소원 심판 사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사범대학 재학 중인 학생인 자, 청구인이 자, 기존의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경과 조치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자, 청구할 법적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소극 인정되지 않는다입니다. 자, 교육공무원법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19로 개정된 것 제10조의 4중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그리고 성인에 대한 그런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서 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서 자, 청구인의 공무 담임권을 자,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범대학교의 그 재학 중인 학생이 그죠? 아마 이 성범죄와 관련되는 이 규정에 아마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교원으로서 임명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했는데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자, 결정 요지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과 자,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자,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여 자, 이를 바탕으로 자,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자, 인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 초중등학교 교원의 자,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자,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자,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자,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자, 교육 현장에서 자,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자, 성인에 대한 그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과는 달리 성폭력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자,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교원 임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자,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자, 이 사건 결격 사유 조항은 자, 성범죄를 범하는 자, 대상과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서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자, 같은 정도의 자,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자, 이 사건 결격 사유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 단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자, 공권력에 의해서 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자, 침해된 경우에 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헌법 소원 심판의 종국 결정에는 자, 심판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에 하는 각하 결정, 자, 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그런 기각 결정, 자,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그런 인용 결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는 기각 결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성폭력 그 피해와 관련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폭력 피해 신고 기관 및 연락처입니다. 일단 뭐 경찰청 112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검찰청 자, 1301 자, 여성 긴급 전화 지역 번호에다가 1366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폭력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신고 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그런 시설의 장,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어떤 지원을 받는 자가 그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그런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그리고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내용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형법이나 모든 어떤 그런 성폭력 관련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 원칙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자,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 방안입니다. 자,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자,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자, 어렵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자녀의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자, 안심시키고 이해하는 말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내 편이야. 자, 너의 말을 믿는단다. 자, 네 잘못이 아니야. 자, 너를 도와줄게. 반대로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 예컨대 왜 그런 곳에 따라갔니?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조심했었어야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가급적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즉각적인 신고입니다. 자,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합니다. 자,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 부모,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으나, 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자,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증거 보존하기입니다. 자, 성폭력이 의심되는 그런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그런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자,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신체에 남아있는 그런 성폭력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손 씻기, 세수, 양치, 질세척, 샤워는 하지 말고 가능하면 대소변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해자 식별에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을 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 속옷, 휴지 등을 버리거나 갈아입거나 세탁하지 않습니다. 자,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자,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종이 봉투에 보관하고 72시간 내에 경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자,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 성범죄 현장은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서 청소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찾기. 자,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는, 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상담,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치료, 사건 조사, 법률 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해바라기 센터에 전화하시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소입니다. 자, 고소라는 것은, 자,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로서, 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의 사람은, 자,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입니다. 자, 위에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소 방식은, 자, 위에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 자기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그런 직계 존속을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자,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죄 사건이, 자,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형법 제301조 2의 강간 등 살인.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강간 등 살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강간 등 살인. 군형법 제92조의 8 강간 등 살인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이거는. 자,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자, 성폭력 범죄의 1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적인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하며, 자, 2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 사건을 계기로 또는 성폭력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재차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불신, 분노, 불안, 자아 손상감, 2차 희생의 재경험, 오기, 체념, 타협, 후회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노출되거나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피해자에 대한 그런 배려심 부족이나 비난, 수사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지원기관의 그런 종사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법률 조력인 제도입니다. 자,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지정한 국선 변호인을 말하며, 자,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법률 지원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 법률 조력인은 변호사 중에서 지정되며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를 보시면은 그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자, 성폭력 피해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긴급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자, 이 법에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죠, 구청이라든지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호,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어떤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 7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경우. 9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그 성폭력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